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실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좀 이상해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월등한 사트 판매량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듣고 싶었던 소식이 나왔어요. 이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현황부터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차트를 보며 0.65% 상승한 17,683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금주 내내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금주 첫 번째 방송에서도 전주에 많이 하락을 했고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했으니까 반등의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그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차주에는 18,200 정도를 고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행보세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분위기를 돌아보니까 오늘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좋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차주 9월 18일에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확실시해 보이는데요. 자, 50bp 금리 인하냐, 25bp 금리 인하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50bp 금리 인하 확률이 자, 어제는 35%였는데 오늘 45%로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러셀 2000 지수가 보시면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0.65% 상승할 때 2.49%나 올랐는데요. 중소형주가 좋았다라는 거죠. 특히 보시면 여기 우하단에 위치한 중소형주들은 뭐 유틸리티라든지 소재라든지 자, 이렇게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 모여 있어요. 아무래도 금리가 50bp로 빠르게 인하가 되면 경기 민감주가 좀 더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러셀 2000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차주 수요일 18일에 FOMC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날 정말 50bp B컷의 금리 인하가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요. 주가가 상당히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가 분위기를 보니까는 50bp 인하 확률이 올라가니까 금리가 실제로 50bp 막 떨어진다라고 하면요. 차주 주가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S&P 500의 전고점이 약 5,670 정도가 되는데 이를 뛰어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오늘 이렇게 50bp 금리 인하 확률이 오른 것은 자, 특별한 매크로 지표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간에 9월 초에 나왔던 매크로 지표들이 미국 경기 그렇게 나쁘지 않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B컷의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 주가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별다른 매크로 지표가 발표가 없는 가운데 이렇게 50bp B컷의 금리 인하 확률이 오른 것은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와 파월 연주장의 전 수석 고문이라고 볼 수 있는 파우스트 존 호킵스대 교수가 자, 50bp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듯이 얘기를 했어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5%대인데요. 물가가 최근에 뭐 2%대 중후반까지 내려왔죠. 자, 그 물가 상승률보다 금리가 너무 높다라고 지금 보는 것입니다. 중립금리를 약 3.5에서 4%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너무 높은 것이죠. 물가 상승률보다도 너무 높기 때문에 약 150에서 200bp 그러니까 1.5%포인트에서 2%포인트 정도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노동시장, 고용시장의 둔화 위험이 일단 포착이 되고 있죠. 실업률도 뭐 4.2%대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50bp 이하로 빠르게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전 연준 위원이라든지 고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차주 FOMC 금리 인하를 앞두고 오늘은 50bp 인하 확률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랐으니까요. 만약 차주에 25bp 금리 인하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주가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50bp 금리 인하에 돌입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주가가 좋고요. 25bp 인하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아직까지는 25bp 금리 인하 확률이 55%로 더 높습니다. 25bp 금리 인하에 돌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단기적인 시장 전망을 해드립니다만 중요한 것은 역시나 좋은 주식을 장기로 투자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 같은 주식은 또 한 번 상승할 때 크게 오를 수 있는 주식입니다.
2020년, 2021년 기간에 코로나 유동성마저 풀리면서 테슬라 주가가 1, 2년 사이에 10배 이상도 오르기도 했어요. 그러한 급등 구간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 주식이 바로 테슬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도 0.21% 상승한 230불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을 올리면서 상승하는 분위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약속의 9월달이라고 했죠. 9월달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계속해서 괜찮은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 FOMC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이 크게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테슬라의 변동성 역시 커질 수는 있어요. 다만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식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 하방 지지 라인이 든든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10월 10일에 이 로보택시 공개 행사 확정이 되었는데요. 이 공개 행사를 더욱더 기대케 하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색 랩핑이 된 차가 보이는데요. 위장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차가 워너브로더스 스튜디오에서 목격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전에 방송에서 테슬라는 이 로보택시 공개 행사 10월 10일에 있을 이 공개 행사를 캘리포니아 버뱅크에 위치하고 있는 워너브로더스 스튜디오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 장소에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모아왔던 테슬라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위장막이 덮어진 차량이 공개가 되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 기존의 모델 Y 모양 같기는 한데 자, 이렇게 좀 해치백 모양이죠. 근데 자, 이렇게 2인승 차인 것 같습니다. 도어가 2개 있죠? 자, 바로 테슬라 수석 디자이너인 홀츠하우전이 맨 처음에 공개했을 때 로보택시 이 모양과 많이 닮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로보택시일 것이라는 많은 확신이 드는 상황이죠. 자, 레이어드 님도 얘기해 주시기를 이렇게 랩핑을 하고 있으니까 사이버트럭 소재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양도 좀 이렇게 각져 보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 본 가장 공들인 위장막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모양이 좀 뭐랄까 좀 우스꽝스러워요. 또 노란색으로 랩핑을 해놓으니까 좀 유치해 보이기도 합니다. 장난감 같아요. 레고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테슬라 투자자들은 그래도 약 한 이 정도의 모양을 좀 기대를 했어요. 이렇게 매끈한 유선형의 모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공개된 디자인은 상당히 좀 투박한 것 같습니다. 전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코노믹스 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로보택시를 렌더링해서 X에 포스팅을 했었는데 이 디자인에 대해서 굿 디자인이라고 칭찬을 해 주었어요. 이게 바로 작년 12월 달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디자인을 참고할 만한데 이 디자인과 이 디자인은 너무나도 달라요. 특히 기존 사이버캡, 그러니까 이 로보택시의 예상 디자인을 보면 좀 이렇게 매끄러운 유선형의 디자인이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뚝 떨어지는 모양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굉장히 각져서 튀어나와 보입니다.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특히 좀 우스꽝스럽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위장막 디자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모빌리티 널드님이 올려주신 이 분석 이미지를 보면요. 자, 아무래도 여기랑 이 부분에 폼을 덧댄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유선형의 디자인인데요. 워낙 디자인이 파격적일 수 있으니까 이 디자인의 모양이 그대로 공개가 되면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곤란하죠. 뭔가 세상에 충격을 줄 만한 센세이셔널한 디자인을 선보여야 되는데 미리 그 디자인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로보택시 공개 이후에 테슬라에 대한 더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면은 아무래도 정말 멋진 디자인을 선보여야 될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우스꽝스럽게 위장막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랩핑 안에다가 이렇게 폼을 덧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이버캡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하루 종일 운전을 해야 되니까 전력 효율성이 상당히 높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 자체가 군더더기가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뒤쪽 펜더 역시 좀 튀어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디자인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기도 이렇게 각지게 디자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유선형으로 디자인해야지 전력 효율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위장막을 만들었다라는 건 그만큼 실제 디자인은요,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준 만큼 파격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 저의 방송에 따르면 테슬라가 이 앞좌석을 이렇게 뒤로 회전시킬 수 있는 특허를 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실내 디자인은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자가 회전이 되는지는 한번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율주행이 되면
전방에 앉은 사람이 정면을 주시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다만 자 일단은 차량이 2인승이기 때문에 아마 의자는 돌아갈 것 같진 않습니다. 나중에 4인승의 로보택시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디자인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번 로보택시 공개 행사는 이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공개가 될 예정인데 워낙 부지가 넓기 때문에 로보택시 시연 영상이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날 초청된 테슬라 주주님들도 한번 로보택시를 시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글로벌에 모두 전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테슬라 정말 인간처럼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요 정말 신기해요. 자 보면은 녹색불인데 테슬라가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앞차가 지금 못 가니까 꼬리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여기 보시면 4차선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녹색불임에도 지금 차량이 건너가지 않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인간처럼 사고하는 FSD가 지금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공개가 되면 이제 인간보다 더 안전하게 교통법을 지키는 택시를 우리가 이제 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좋은 뉴스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수히 많은 사이버 트럭이 보이는데요. 기가 텍사스 외부에 출고를 앞두고 있는 사이버 트럭 파운데이션 시리즈를 지금 보실 수 있는데요. 자, 파운데이션 시리즈는 매우 비싼 차량입니다. 한 대당 1억 3천이 넘어가는 그런 비싼 차량인데 벌써 이렇게나 빠르게 생산이 되고 있어요. 현재 85밀리언 그러니까 우리 돈 1135억 원어치의 사이버 트럭이 최근에 기가 텍사스 외부 이렇게 출고 대기장에 주차가 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사이버 트럭의 판매와 생산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실제로 사이버 트럭 판매량은 지금 홀로 질주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7월 달에 사이버 트럭의 판매량이 5,175대라고 합니다. 대부분 미국에 판매가 되었겠죠. 현재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이제 판매가 된다라고 하는데 모두 미국 판매량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자, 이 7월달 판매량 5,175대는요 전월에 비해서 61%나 증가한 기록이에요. 전월이었던 6월달에는 3,200대가 판매가 되었다고 콕스 오토모티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게 61%나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6월달 판매량도 3,200대면 굉장히 컸어요. 왜 그러냐면 10만 달러 이상 우리 돈 뭐 1억 3천이 넘는 굉장히 비싼 차량이 되겠죠. 우리 돈 1억 3천이 넘는 차량은 뭐 벤츠 S클래스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벤츠에서도 가장 비싼 차량이 되겠죠. 그렇게 비싼 차량 중에서 가장 많이 6월달에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이 사이버 트럭이었는데 이 숫자보다도 61%나 증가한 5,175대나 7월달에 판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려 1억 3천이 넘는 그런 차가 5,000대가 넘게 미국에서 판매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이버 트럭을 제외한 나머지 EV 픽업 트럭이 7월 달에는 총 5,546대가 판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5,546대에는 리비안 R1T와 포드 F250 라이트닝과 같은 시장의 극찬을 받은 차량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전기 픽업 트럭을 합친 숫자와 사이버 트럭 단일 모델의 판매 숫자가 거의 비슷하죠. 5,000대 수준으로. 자, 그만큼 지금 사이버 트럭이 홀로 질주 중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테슬라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럴수록 더욱더 장기 투자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현재 테슬라 PER 값이 100배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펀더멘털이라고 할 수 있는 EPS 주당 순이익이 되겠어요. 얼마나 테슬라가 뭐 차량이라든지 ESS 메가팩이라든지 FSD 구독 모델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야 전체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테슬라가 많이 EPS를 만들 때는 연간 4불대 정도의 EPS를 만들었는데 현재 한 2.3불대까지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게 2027년이 되면은 4불대 정도를 다시 탈환하겠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테슬라의 PER가 100배에다가 EPS 4불을 곱하면 400불까지는 2년 내에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하니까 저희 회원님 중 한 분께서 자 그러면 2년간 테슬라가 400불까지밖에 못 오르는 것이나 400불이면 테슬라의 전고점이 약 415불이었는데 전고점도 돌파를 못하는 뭐 지지부진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이 PER 100배도 현재 엔비디아 PER이 50배니까 이것보다도 2배나 높은 꽤 비싼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자, 이게 펼쳐진다라고 하고 하면은 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이미지를 보니까 벅차오르는 감정 때문에 말이 좀 어버버 좀 헛나왔는데요. 일단 일론 머스크의 얘기에 따르면 2025년부터, 그러니까 내년이 되겠죠, 테슬라 공장 내 옵티머스 1000대를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2026년이 되면은 대량 생산에 돌입을 하면서 다른 회사에게도 뭐 리스라든지 판매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센세이셔널한 이미지가 실제 이런 이미지로 그치는 게 아니라 카메라로 찍혀서 미디어를 타게 되면요, 테슬라 PR 값이 100배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200배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EPS 4불에 테슬라 PR이 200배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400불이 아니라 800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PER 100배를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은 로보택시 출시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2025년과 2026년 사이에는 옵티머스가 공장에 실제 배치되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테슬라 PER 값이 200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앞으로 2년 동안은 금리 인하 기조예요. 즉 연준의 정책이 긴축이 아니라 부양 또는 완화라는 것입니다. 금리 수준이 내려가는 만큼 이러한 성장주들의 PER 지수는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 2년 안에 정고점을 탈환하고 뛰어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3년간의 PER 중간값이 71배였거든요. 그럼 EPS 4불을 다시 탈환한다라고 치면 테슬라의 정말 낮은 목표치는 284불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230불 때도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역시나 10월 10일 기대가 됩니다. 로보택시가 공개가 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테슬라 투자 아트론TV와 함께 잘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